드디어 한국형 최첨단 차기 구축함 KDDX의 체계 선정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6척이 건조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면 우리 해군의 수건인 기동함대가 완성이 되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변국 해상전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도 모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 등 핵심 무기체계를 비롯 각종 무장까지 거의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입니다. KDDX 배의 배수량은 경하 6,000톤급으로 4,2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즉 KDX2보단 크고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즉 KDX3보단 작아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보유한 이지스함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죠. 여기서 이지스가 왜 이지스냐? 이게 실은 한국인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비교포인데 이름이 이지수. 그래서 이지스다라고 믿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와, 나 진짜 미쳤네. 이지수가 아니라 이지스. 이건 저기 아시다시피 아테네 여신의 방패. 그래서 신의 방패였죠. 예. 자, 하여간 KDDX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기술로 이지스 체계를 방불케 하는 어떤 함대 방공 체계를 개발하는 첫 함정이기 때문인데요. 선체부터 전투 체계, 그리고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중요 구성품들이 국내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KDDX 사업계획 소식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게 들어가기에 그러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즉 배 모양새가 달라요.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 많이 달라요. 특히 함수 선형의 경우에는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이런 파도관통형 함수의 경우 스텔스성에도 이점이 있고 또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한 대표적 구축함이 미 해군의 주말 특급 구축함이죠. 함정의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신개념 통합 마스트인데요. 함정의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개념입니다. 이 통합 마스트에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피하식별비 등 탐지 센서와 VH, UHF 등 통신기 안테나, 심지어 레이더까지 평면형으로 안테나가 장착됩니다. 함정의 피탄율 감소는 물론이고 센서 통신 안테나 간 간섭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전투함의 생존력과 전투 능력이 극대화될 예정인데요. 특히 통합 마스트의 장거리 대공 표적 및 탄도탄 탐지 추적용 S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 추적용 X밴드 레이더 두 개가 동시에 운용되는 듀얼밴드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이게 사실 실용화는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와우. 무장은 127mm 함포와 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해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요. 또 CIWS 또한 국산화 작업에 들어간 CIWS2 체계, 이거 벌써 얘기했죠? 이것도 KDDX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유도 무기에는 대잠 어뢰인 홍상어, 대잠 경어뢰인 청상어,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궁 등등 함정에 탑재되는 체계 전반을 커버할 예정입니다. 소나 체계도 지금 KDDX에 탑재가 되고요. 총 3가지인데요. 구축함의 자체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인 형태로 운영되는 예인 소나, 각종 센서로 얻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탐지하는 체계 종합 소나, 해저에 잠긴 잔해를 찾는 헐 마운트 소나 등 최근 잠수함인 장보고3의 소나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인정받은 LIG 넥스1이 개발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함정의 추진 체계가 이게 또 재밌어요. 사실 지금 남은 거는 함정 추진 체계와 가스터빈 엔진 선정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 2가지만큼은 해외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1에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GE가 아주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습니다. KDDX의 경우 기존의 KDX, 즉 한국형 구축함들과 달리 차세대 함정 추진 체계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혹은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기계식 추진 방식에 비해서 소음이 적어서 대잠 작전에 유리할 뿐 아니라 함내 공간도 덜 차지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먼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기계식 추진 플러스 전기 추진.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그거 비슷해요. 속도가 느릴 때는 전동 모터로 와요. 전동기를 돌리고. 그러다가 고속 구간에서는 이 가스터빈으로 프로펠러 돌리죠. 그러니까 느릴 때는 전기, 빠를 때는 엔진 이렇게 하는 거 딱 자동차 비슷해요. 반면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은 그냥 모터로만 갑니다. 전기배예요. 다만 배에 전기 자동차 같이 배터리 놓고 그거를 때때로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충전하려면 길게는 1시간, 몇 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 큰 배를 충전하려면 일주일 동안 충전하고 있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엔진 발전기를 실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다가 좀 중간 정도 속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얻고, 이제 고속 구간이 되면은 디젤 발전기와 가스터빈을 전부 구동해서 전기를 아주 많이 생산해서 모터를 최대한 빨리 돌리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함정 전반에 소요되는 모든 동력을 이 발전기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넉넉해요, 배에.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군함으로는 영국 해군의 타입 45급과 미 해군의 주몰트급 구축함이 있습니다. 이를 구축하면은 롤스로이스의 WR-21과 MT-30 가스터빈 엔진이 사용 중입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우리 국산화가 되는데 그렇죠. 추진 체계만 이제 외산 장비가 들어올 수 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동력이거든요. 이게 그냥 기존의 어떤 엔진을 돌려가는 기존 체계면 모를까, 이 전기 통합 추진 체계든 하이브리드든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미국조차 롤스로이스의 가스터빈을 수입해서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국산화가 쉽지 않은 분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DDX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해상 전력에 변화가 생길까 궁금해지잖아요. KDDX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존의 KDX들과는 그냥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광개토대왕급 이순신급도 어떻게 과도기적인 배들이거든요. 성능에도 제약이 꽤 있고, 근데 KDDX는 정말 예상 성능대로 나오면은 세계의 어떤 구축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정말 미국의 어떤 차기 이지스함, 즉 그 알레이버크 개량 신형 같은 이 정도면 모를까, 그 외에 어떤 다른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주력 호위함 구축함들과 비교해도 정말 꿀리지 않은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그리고 6척쯤 되면 숫자로도 우리 어떤 원형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마디로 우리 해상 전력을 진짜 어떤 선진국급으로 키우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배 중에 하나라고 봐요. 기동함대 구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해군이 생각하는 게 666 함대라고 그러거든요. 숫자 6, 이게 6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6척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그 다음에 일종의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2척, 충무 이순신급 2척, 이렇게 6척을 갖춘 기동전단 하나가 그 6이에요. 그 기동전단 6척짜리가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3개의 기동전단을 확보해서 한 개의 기동함대를 창설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구축함 6척은 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척은 정비, 6척은 훈련, 6척은 실전 임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느 상황에도 6척은 늘 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한 전투함 중 세종대왕급 3척과 충무공함 6척은 이미 있죠. 그리고 이게 세종대왕함은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가로 3척을 건조하니까 6척이 되고, KDDX는 202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전력화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일단 확보된 구축함 중 9척, 즉 세종대왕함 3척, 충무함 6척으로만 일단 한 개 기동전단을 꾸려가지고 해군 작전사 직할의 제7기동전단으로 편제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해군 기동 전단이 완편이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동북아 해상 세력의 견제와 방어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이 될 것이다. 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 주변국들이 지금도 함부로 대할 전력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현대화를 안 하면은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나름대로 현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얕볼 수 없는, 여전히 동북아에서는 중국 다음 가는 어떤 제2의 해군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KDDX 6척을 추가하면은, 거기에 또 이 세종대왕급 3척 추가해서 6척 확보하면은 적어도 앞으로도 향후 20년간 주변국들이 맘 놓고 건드릴 수는 없는 전력을 꾸준히 유지할 거라고 봐요.